더 줄이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현재 플러스권입니다. 0.2% 정도 오르고 있고 코스피는 0.7%대 하락으로 1929포인트, 1930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종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25-8200번 열려 있는데요. 전화 진단은 두 분 전문가가 남아 있습니다. 조용구, 그리고 김동현 전문가 이렇게 두 분 전문가 대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게시판 종목 아자아자 게시판 이용해서 계속해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게시판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현 전문가님. 네, 자 지금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누리텔레콤, 누리텔레콤 한번 보죠. 네, 이분은 20% 비중이신데 단가는 기재를 안 해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최근에 시세를 냈다가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 GCF 건, 인천 송도 건, 그 건 때문에 시세를 좀 올린 거 아니냐, 네, 그런 판단을 합니다. 스마트 그리드 건은 예전에 좀 그 시세가 시들어졌죠.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오르는 이유는 바로 GCF 건이 이제 크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근데 원래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그 테마로만 움직였었기 때문에 지금 GCF 테마로 해서 크게 시세를 지금 당장 내기는 조금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져요. 자, 차트 한번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도 차트 보면은, 네, 그렇죠. 고점이 이제 두 번 저항을 보인 다음에 고점 형태가 자꾸 낮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보시듯이 아직은 지금은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구간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매매는요, 제가 판단할 때는 대개 5,500원 권역, 네, 요 위쪽은 매도 권역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대개 5,000원 선 정도는 매수 권역으로 보는 게 좋아요. 네, 지금은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 요 정도의 고점, 저점, 네, 요걸 보시고 판단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네. 그 다음 종목, 네, 한번 또, 네,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자원개발 관련주 올려주셨네요. 네, SK 네트워크스입니다. SK 네트워크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1.2%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9,780원. 매수하신 가격이 1,300원. 한 5, 6% 정도 손실 구간입니다. 비중은 20%니까 꽤 많으신데요. 저 같으면은 지금 좀 힘센 종목을 하고 싶어요. 지금 자원개발주 중에서 좀 치고 나가는 게 LG상사, 그리고 현대상사, 그리고 SK네트워크스 이렇게 되게 세 종목, 그리고 대우인터내셔널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 행보로 보면 SK네트워크스나 현대상사 같은 경우는 좀 따라오는 그런 느낌이 강하죠. 선도주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이게 대주가 또 많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뭐 지금 보니까 대차거래나 대주가 별로는 없네요.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증시가 조정을 보일 때는 조금 불리한 측면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뭐 EPS 같은 경우 한 970원 정도 보고 있는데 너무 과하게 위쪽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물론 실적보다는 자원개발권의 어떤 그 성장성 모멘텀 가지고 움직이는 게 SK네트워크스이긴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본다면 조금 그 발이 느리더라도 버틸 수는 있죠. 자,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현재 그렇죠? 아직은 버텨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되게 확실하게 무너져야 손절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되게 한 9,600원 선 정도로 손절가를 낮게 잡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버텨주시고 10,000원대 위쪽에 올라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진단 의뢰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게시판 종목들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전문가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 선택해 주세요. 김동현 전문가님이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네, STS 반도체요. 네, 매수가 비중이요? 매수가는 6,700원이고요. 비중은 15%요. 네,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건가요? 거진 1년 된 것 같은데요. 와, 정말 오랫동안 갖고 오셨는데 답답하셨겠어요. 속 터졌죠. 자, 이제 좀 매도를 고민 중이십니까? 아니면은 뭐 더 갖고 가실 생각이세요? 아니, 근데 너무 손실이 커서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손절하기도 너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손절이 방법일지 아니면 물타기라도 해서 기다려야 될지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STS 반도체인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께서 6,7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비중은 15%입니다. 지금 어떤 전략이 좋을지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시청자님 혹시 지금 전화가 연결이 가능한가요? 통화 끊겼네요. 교체 매매가 가능하시면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코스피 종목을 매매를 하고 우량주들을 매매하시다가 근래 한 2년 내 코스닥 쪽의 움직임들이 코스피보다 활발했던 경우들이 잦아서 많이들 이동을 하셨는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코스피 종목들을 시간 싸움으로 해서 복구를 하고 회복을 넘어서 추가적인 수익을 보는 경우들은 자주 있습니다. 특히나 한 연간 단위의 기다림이라면 충분히 그것이 가능한데 좀 개별주 성격의 부품주들, 하청업체들 이런 종목들은 사실 1년씩 기다리고 이거는 거의 완전히 실패한 매매나 다름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매수 단가가 6,700원이시면은 사실 대단히 높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더욱더 아주 장기간으로 가지고 가시기보다는 이제 이런 거죠. 똑같이 빠져 있다라면은 기다릴 수 있는 종목으로 오히려 기다리는 게 낫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STS 반도체가 지금 현재 가격대가 그렇게 말도 안 되진 않습니다. 실적이라는 부분은 이전에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이 이슈가 되면서 작년 하반기 그리고 재작년도에서 작년 연초까지 걸쳐서 2번 정도 시세가 났는데 지금 보면 하나마이크론, 국제일렉트릭 다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주가가. 그것은 이제 시장이 장기적인 성장 전망을 놓고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가졌으나 그것이 당장의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경쟁이 즉시 심화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게 이제 문제죠.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 STS 반도체의 장부상 가치라든지 실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상당히 비싸고요. 장부 가치로 놓고 봤을 때는 한 5,000원대 정도라면 일단 크게 가격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지금은 하방 경직 바닥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것은 미래를 어떤 보장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어떤 고마진을 유지할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개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만약에 이후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주가가 상당 기간 고착 상태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를 기다릴 때는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경기가 나쁘거나 업황이 좋지 않아 가지고 좀 주가가 부진하지만 이후에 경기가 살아나고 전반적인 상황이 살아났을 때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 기다림이 현재는 손실이지만 미래 수익으로 기대감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이러한 좀 사이즈가 적은 종목들의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유 상태에서의 리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 STS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 6,000원대 이하에서는 그다지 저가 매도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되도록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15%의 비중에서 비중이 25%, 30% 많아져 버리면 그 비중만큼 오히려 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계좌에 보이는 손실률이 줄어드는 것만으로 좋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비중이 늘어난 만큼 손실 종목에 대한 비중이 늘어난 데 대한 스트레스가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 가지고 계시는 우량 대형주 쪽에 저가 매수할 것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오히려 보시고 현재 이 종목의 경우에는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반등 시에 매도 권고 가격대는 한 6,300원 정도가 맥스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 정도까지만 당분간 보시고 만약 그 이상을 놓고 보신다면 전문가가 하기엔 좀 어려운 말이지만 될 대로 되라 하고 놔둬보셔야 됩니다. 왜냐 재무 상태는 그나마 양호하고 시스템 반도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앞으로의 기다림이 1년 이상 더 갈 수도 있는 법이니까 그 정도의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면 6,300원 정도를 반등이 목표로 놓으시고 그리고 만에 하나 현재 이 종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 코스피 쪽에서 산업재 섹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싼데 그쪽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져 버린다면 오히려 과감하게 한번 수평 이동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보내드릴 만합니다. 기다림이라면은 대형 우량주가 많이 빠져 있을 때 개별주가 많이 빠진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한 기다림이 가능하다. 이것도 전략적으로 한번 활용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 의견인데 목표치는 6,300원 정도 잡으시고 수평 이동 현금화가 아니라
대형 우량주 쪽으로의 교체가 혹시라도 가능한 성향이시라면은 이동은 지금도 저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정도 빠져 있는 대형 우량주는 많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상세하게 진단해 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의 비중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셨네요. 6,300원 정도까지 반등 시에는 미련 없이 좀 매도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아자아자 게시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재현 전문가님. 네. 자, 그 소형주인데요. 그 JNK 히터라고 있죠? 네, JNK 히터. 지난번에도 제가 진단 의뢰를 주셨는데 이제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해드리겠습니다. JNK 히터. 자, 14,300원에 25% 비중입니다. 자, 상당히 많이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아마 매도 유무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주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과도하게 급락하면 이제 반달이 들어오는데요. 너무 서둘러서 지금 매도를 하실 필요는 좀 없어 보입니다. 이게 사실 정유 플랜트 쪽이 전방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쪽에 역시 포함되는 가열로건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그 건을 감안한다면 요즘 정유주나 플랜트주들이 좀 하락한 요인도 작용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조금은 이제 주가 반영에 일단락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요. 현재 금년도 실적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상반기에도 웬만큼 나왔고요. 금년도에 한 EPS 같은 경우 되게 보니까 한 1,300원 후반대. 네,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 PER 10 미만 구간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적이 조금 처져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단기간에 과다 급락한 데 따른 반발매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에요. 신용이나 대차 쪽에서 어떤 마이너스 요인도 없고요. 네, 그렇다면 굳이 지금 매도할 상황은 아닙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그렇죠? 과격하게 급락했다는 것이 차트상으로도 충분히 목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지지대 라인이 역시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12,000원이 일시적으로 하회할 수 있는데 그건 참는 영역이죠. 네, 12,000원 라인대 밑으로 밀린다 하더라도 참아 주셔야 되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길 또 기대하셔야 되겠고요. 대개 13,000원 권역 이 위쪽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네. 자,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윤구 전문가 대기하고 있네요. 종목 알아볼게요. 네, 어떤 종목이시죠? 낙인낙이요. 네, 매수가와 비중 말씀해 주세요. 네, 27,000원이고요. 네, 20%예요. 27,000원이요. 네. 아이고, 또 손실이 많이 나셨는데요. 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언제쯤 올라올 것인가, 올라가지 않을 것인가. 네. 하도 이렇게 이 자리만 머물러 있으니까요. 네. 네, 그래도 반등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꾹 참으셨는데 저희가 그런 힘이 있을지 한번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도 하락하고 있어서 아마 더 걱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3% 정도의 하락 흐름, 23,000원권의 움직임인데요. 조용구 전문가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용 전문가입니다. 네, 락앤락입니다. 27,000원의 20% 비중을 갖고 계신데요. 여기서 좀 반등해 줄 수 있을지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까? 네, 그 락앤락이라는 종목은 우리가 그냥 흔히 반찬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그런 이제 회사 중에 하나인데 주가가 이제 그 락앤락은 오래전부터 사실 평가를 좀 높게 받아왔습니다. 매출액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도 매출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오래전부터 워낙에 좀 비싸게 평가를 받았던 종목이라 요즘에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좀 다운이 되면서 덩달아 좀 내려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은 화면상으로 그 차트상으로 잘 보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대량 거래 터지면서 음봉 떨어졌던 자리가 7월달 말쯤에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월 초쯤에 한번 이렇게 대량 거래 터지면서 밀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쪽 자리들이 이제 매니저들이라든가 기관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매도하면서 쏟아진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쪽 자리를 넘어서는 것은 조금 이제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락앤락이 밀리는 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거래소에도 잘 보시면은 화학주 섹터가 좀 많이 밀립니다.
뭐 LG화학이라든가 호남석유, 금호석유 이런 쪽에 이제 정유, 화학 쪽이 좀 많이 밀리는데 락앤락도 사실상 뭐 정유주는 아니지만 화학 쪽에 이제 섹터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덩달아서 조금 하락을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금 23,500원 선이 좀 중요합니다. 23,500원을 좀 잘 지켜내야지만 저점 테스트 없이 바로 한 25,000원 선까지 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래서 23,500원 선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 손절을 과감하게 하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아니면 이제 만약에 전량 손절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비중 조절이라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3,500원 선이 근데 방어가 잘 된다라고 한다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단 단기간 25,500원 선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이상으로 주가 올라가기는 지금 당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이제 음봉 떨어지면서 거래 터진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26,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단기간에 쉽지 않을 거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23,500원 손절가로 꼭 잡아주시고 단기간 25,500원 선까지만 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의 커다란 음봉을 맞으면서 힘이 많이 빠진 상황인데요. 23,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셨네요. 시청자님께서 힘내셔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아직 게시판 종목들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전재현 전문가님. 네, 자, 지금 요즘 그 인터넷 기업들이 좀 안 좋죠. 다음 있죠, 다음. 네, 주식회사 다음. 네, 의뢰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95,500원으로 오늘은 1,000원 올랐어요. 네, 1% 정도 상승을 해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매수 가격을 보니까 95,000원. 네, 지금, 요즘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상을 하건대는, 지난 금요일이나, 네, 오늘 매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20% 비중입니다. 자, 비중도 꽤 커요. 자, 지금 우리가 그 광고 검색을 다음에 뭘 이용을 했었습니까? 오버추어 쪽을 이제 이용을 했었죠. 근데 그쪽하고 이제 결별하면서 그것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대두가 됐었는데, 또 최근에는 새로운 다음만의 자체 검색 광고권의 재료가 나왔죠. 다음 클릭스라고 해가지고 그 건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반전의 계기를 좀 만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론 이제 그런 측면이 좋은데, 다만 이제 지금 현재는 실적건이 발표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11월 9일 날 기업설명회가 있죠. 네, 그때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지금 예상으로는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조금 처져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영향도 지금 현재 다음에 주가를 누르고 있는 그런 원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이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지금 낙폭이 과대하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다음 클릭스건에 대한 기대건도 있다면 조금의 그 반등 정도는 지켜보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자, 지금 그렇죠? 뭐 장대 음봉을 맞고 여기서 반전이 살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 라인대가 쉽게 깨지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대개 93,000원권역은 좀 받쳐질 것이고요. 요번 주에는 아마 만원 선까지의 반등은 시도할, 10만원 선이죠? 네, 10만원 선까지의 반등은 시도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러니까 아직은 버텨주시고 10만원 권역 왔을 때 그때 저울질을 해야지, 지금 현재 매도로 저울질하기는 너무 빠릅니다. 조금은 유지해보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네, 다음에 대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한 종목 더 볼 수 있을까요? 게시판 종목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럴까요? 지금 보니까 아까 질문을 주셨던 분인데 제가 진단을 못 해드렸는데, 인터로저가 있죠? 네, 인터로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인터로저 보니까 시세가 지금 1.9% 정도 올라와 있죠? 네, 1.9% 정도 올라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뭐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광학 렌즈 업체입니다. 이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최근에 급락을 해가지고 회복을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실 텐데요. 이분이 이제 14,300원에 사셨어요. 그래서 15% 비중. 지금 한 10% 조금 못 미치게 한 7, 8% 정도 손실 구간이죠. 네, 그런 모습인데. 자, 중소형 섹터들이 그렇습니다. 대개 코스닥의 중소형 섹터들이 지금 현재는 게임주들이 먼저 치고 올라오고요. 나머지 쪽도 조금씩 회복을 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지금 플러스권으로 돌아서 있죠. 네, 거래소보다 조금은 더 빠릅니다. 낙폭이 아무래도 과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낙폭 과대로 인한 반전은 충분히 기대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실적권에서 크게 안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인터로저 같은 경우가 실적 면에서 아주 안 좋지는 않고,
작년 정도 수준 이상으로는 나올 것 같으니까 현재로서는 조금은 갖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차트 통해 보시면은요. 대개 13,000원 권역, 네, 요 권역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패턴이라면 대개 13,500원에서 14,000원 선 정도의 최소한의 반등은 나타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영역은 그때 힘을 좀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약간의 반등은 가능하다. 13,500원, 14,000원 요 구간까지는 아직 그 물량을 유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이 종목까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전자현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1929선에서 멈춰 있습니다. 코스닥은 0.13% 소폭의 상승 흐름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들도 전략 잘 세우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